이슈 토크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구 수가 늘면서 동물학대 범죄 발생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혜라 부산 동물학대 방지연합 대표 만나 우리나라 동물학대 실태와 그 대책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주변만 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이 정말로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 반려가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는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보통은 5가구 중에 1가구가 이제 키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1000만 시대가 열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또 1500만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1300에서 1500만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한 20만 정도 반려가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부산에서는 특히 아무래도 해운대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해운대구가 가장 반려동물 가구 수가 제일 많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이제 늘어가는 반려동물 가구 수에 비해서 사실 동물에 대한 인식 그리고 관련 정책 또 시설, 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네, 1000만에서 1500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반려가구가 늘었는데도 정책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쵸. 또 우리의 어떤 의식도 아직까지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려가구 수가 정말로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고양이와 강아지 등 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 학대 범죄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 급증하고 있는 동물 학대 범죄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 조사한 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네. 작년에 동물보호법 위반이 총 992건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늘었는데 이 중에서 1024명이 검거가 됐어요. 범인으로, 피의자로 검거가 됐는데 2010년 이래 최대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에는 7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연령은 50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 연령도 지금 갈수록 연령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키우는 연령이 낮아지다 보니까 아마 이 학대하는 연령도 좀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거의 10년 만에 1000여 명까지 늘어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생 건수도 문제겠지만 사실 범죄 수위가 너무나 끔찍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억에 남는 동물 학대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끔찍한 학대 사건을 많이 봐서 이거는 사실 말로 옮기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길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아마 주인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고통을 준다든지, 그리고 요즘은 사체를 너무 심각하게 훼손을 해서 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을 해서 매달아 놓는다든지 그런 잔인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끔찍한 학대가 일어나는 것의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 동물에 대한 아직 인식이 좀 많이 낮고요. 동물 보호나 동물 복지 관련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이러다 보니까 관련된 교육이 많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쓴 지가 좀 꽤 됐거든요.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함께 간다는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쓴 지가 좀 됐는데, 아직까지도 애완이라는 의미의 그 장난감처럼 가지고 논다라는 게 애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완동물이라는 의미로 아직까지 동물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교육
인식 교육이 좀 더 많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단순히 키운다 이런 의미의 애완동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키우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동물학대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처벌에 대한 수위도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동물학대 범죄 처벌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네. 근데 수위를 놓고 보면 처벌 수위는 굉장히 높아요. 이게. 근데 사실 문제는 이런 처벌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동물 사건에 대해서 사실 그 사법부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크거든요. 네. 이 동물 사건에 사람이 처벌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시각이 커서 좀 가볍게 다루는 좀 경향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징역형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벌금이 많아봤자 뭐 500만 원 정도. 그리고 대부분 뭐 100만 원 이쪽 저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법이 정말 실효성이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아무리 벌금을 높이 뭐 하고 하더라도 처벌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인식, 그러니까 동물을 해친 것에 대해서 사람이 뭐가 그렇게 큰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네. 이런 안일한 인식 때문에 아직 좀 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4월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범 사육 제한과 동물학대 혐의자 사육 금지 가처분 조항은 제외됐다고 들었어요. 예. 이 많은 반려인들이 아쉬움을 드러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동물학대범 사육 제한 같은 경우는 동물학대범으로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네.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동물 사육을 하는 걸 제한을 두자는 거거든요. 금지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자는 거였고 그 외국의 경우는 사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제한을 둔다든지 금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물학대 혐의자 사육 금지 가처분 조항 같은 경우는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이 자신이 키우던 동물을 학대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때는 동물 학대 혐의자가 수사를 받는다든지 재판이 진행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이런 조치를 취해서 격리를 시켜서 아예 이제 키우지 못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이 격리를 시킬 수 있는 조치는 있어요. 근데 지자체장이 격리를 시킬 수는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동물 학대 혐의자가 다시 내가 키우겠다라고 하면 도로 돌려줘야 되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이.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경주에선가 그 자기 반려견을 목줄에 해서 빙빙 돌려서 한때 논란이 됐었던 맞습니다.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견주가 도로 개를 데리고 가겠다고 해서 격리시켰다가 도로 데려간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치라고 했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런 법을 좀 개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이게 발의가 되니까 법무행정처하고 국민의힘 좀 일각에서 이런 절차라든지 뭐 여러 요건이 좀 구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보완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 부분이 보완이 되어서 다시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법무부에서 이게 뭐 법행정상 뭐 이게 유례가 없는 이런 조항이라면서 또 반대 의견을 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세계적으로 이런 법이 많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또 동물단체 쪽에서 그 증명을 해서 올렸지만은 법무부에서 계속 반대를 해서 이게 무산이 되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외국 상황을 보면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뭐 영국 뭐 이런 쪽에서는 다 이렇게 금지를 시키는 조항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관련 직종에서 그
취업을 할 수 없는 취업 제한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계속 반대를 한다는 것은 법무부가 이런 동물권,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사실 낮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케어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이 많이 네. 느껴지고 또 처벌도 솜방망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경찰 수사도 사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다라는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죄는 늘어가는데 처벌은 적은 상황이에요. 네. 이게 붙잡힌 피해자 절반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속된 인원도 11년간 5명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경찰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찰들이 너무 많으시고요. 한 일반 시민분이 이제 동물 학대로 신고를 하셔서 밤중에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뭐 이런 걸로 신고를 했냐. 그러면서 화를 낸다고 오히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설명을 해달라 경찰에. 네. 그러면서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경찰서 같은 경우는 형사님들이 수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동물보호법을 찾아도 보시고 하시면서 아시는데 일선 파출소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뭐 이런 민원을 다루시다 보니까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히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시는 분이 무안을 당하고 싸움을 하는 경우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부분도 어떤 동물권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사법부 자체에서 경찰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매뉴얼 같은 걸 좀 배포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예, 방금 말씀해주신 문제 관련해서 학대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반려동물 유기도 코로나19 이후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신고 건수가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전국적으로는 12만 마리 정도가 지금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부산의 경우는 보통 7천여 마리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개와 고양이로 발생을 하고 있고 요즘은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 수가 좀 많이 늘어나서 네. 개보다는 고양이 그 유기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동물보호법이 바뀌면서 그 동물 유기가 가태료에서 벌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전에는 구청에서 그냥 가태료만 부과하면 끝이었어요. 네. 1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벌금으로 바뀌었다는 건 구청에서 관할을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관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는 벌금을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렇게 강화된 거죠, 벌이. 처벌은 강화가 네. 된 상황이네요.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의 실종과 유기를 막기 위해서 등록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 등록 방법과 주의사항을 좀 소개해 주시죠.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시는 그 2개월령 이상의 동물을 기르시게 되면 네. 무조건 그 대행업체인 동물병원을 통해서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장형, 외장형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셔서 이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수수료가 좀 들고요. 근데 할인 제도가 또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할인 제도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등록하시면 가태료가 있어요. 가태료가 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꼭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은 그 소유자가 바뀌거나 네. 주소가 바뀌거나 그리고 사망을 하게 되면 변경 신고를 또 하셔야 돼요. 변경 신고 안 하시면 이것도 가태료가 물게 되니까 네. 이것도 주의하시고. 예. 이 사람이 이사를 가고 사망하고 출생하는 것을 신고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예, 되겠네요. 그렇죠. 강아지도 사람처럼 소중한 생명이기 예. 때문에 모든 변동사항을 다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실시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의 한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이 등록제 한계점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게 기계적으로 봤을 때
내장형이나 외장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단점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장형 같은 경우는 사실 목걸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떼버리면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크고요. 이제 내장형 같은 경우는 칩으로 삽입을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저가형 또 고급형이 이렇게 또 나눠져 있어서 아, 그렇군요. 저가형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기로 읽으면 안 읽힌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리더기가 좀 각각 다르면 읽히지 않는 그런 네. 단점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정부에서 뭐 홍채 인식이라든지 비문으로 하는 방법을 또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문이라는 게 이제 코 주름으로 하는데 네네. 이게 사람의 지문하고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이걸로 바꾸려고 지금 계속 이것도 바꾼다기보다 하나의 이제 동물 등록의 한 방법으로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물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반려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물 등록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반려의 목적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동물 등록을 할 때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이 개를 기를 때 반려의 목적이 아니라 경비의 목적이라든지 뭐 이건 극단적인 경우지만 내가 이 개를 잡아먹기 위해서 기른다든지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면 동물 등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삭제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끝까지 정부에서 이걸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아지도 당연히 반려동물로서 등록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려가구가 많이 늘면서 축제나 관련 시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고 마스크를 야외에서 안 쓰게 되니까 네. 반려동물 관련 축제도 지금 많이 벌어지다가 사실 얼마 전 참사가 일어나면서 좀 주춤해졌는데요. 네. 반려동물의 경우는 축제가 꼭 아니더라도 주변에 좀 시설이 몇 군데 있거든요. 해운대의 경우 얼마 전에 그 반려동물 놀이터가 오픈을 했잖아요. 네. 저희도 가봤는데 되게 넓고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이제 실내 그 공간도 있고 실외도 이렇게 잔디밭처럼 꾸며져서 이쁘게 해놔서 상시적으로 가서 저 반려동물하고 같이 즐길 수가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가 또 유기동물 입양센터하고 바로 접해 있어서 유기동물 입양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가서 둘러보시고 또 입양까지 하시면 정말 좋은 경험도 되시고 좋은 일을 하시는 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반려견 사관학교라고 해서 반려동물 사관학교라고 해서 패티캣이라든지 행동교정 관련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또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동물학대가 의심될 때 어떻게 신고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알려주시죠. 그 학대 처벌은 사실 뭐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신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관련된 시민의식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신고만 하시기보다는 학대를 목격하셨다든지 의심이 되시면 꼭 증거를 좀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이라든지 녹음, 뭐 동영상 이런 거를 꼭 확보를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경찰에서 사실 조금 좀 시큰둥하게 대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꼭 동물단체에 연락을 하셔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경찰에 또 연결하시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동물단체에 먼저 연락을 하셔서 같이 진행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실 그 동물 학대는 생명이랑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동물 학대자는 사람 학대로 이어진다는 거 우리가 연쇄 살인 범죄자들을 보면 사실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동물 학대를 좀 하나의 생명으로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좀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혜라 부산 동물학대 방지연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돼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